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전날 미국 연준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발표했었죠. 불확실성 해소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급 반등을 했었지만 다시금 고강도 긴축이다, 또 경제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에 다시금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2만 달러 선까지 후퇴했는데요. 정말 시장이 아찔하다라고 할 정도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센티넬과 또 크로노스죠. 오늘 아침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포기할 시장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시장에서요. 오늘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인한스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크게 움직여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좀 괜찮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센티넬,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어거, 오늘 그리고 오전에 잠깐 반짝였던 크로노스 같은 종목들도 하루에 이렇게 20%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이 아직은 괜찮다. 그래도 알트코인들 뿐이겠지만 이 알트코인들이 밑에서라도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그리고 이 가격 자체가 그 다음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떨어지면 문제가 돼요. 근데 떨어지지 않고 그 베이스를 기반으로 그 부분 어느 정도 편차를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나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모든 종목들이 활활 타면서 올라가지는 않지만 한두 종목씩 이렇게 달려주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신 종목들 중에서라도 이 한두 개가 똑같이 가지신 종목 중에서도 달리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좀 위안을 받으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모든 코인이 오르고 있진 않지만 한두 종목씩 계속해서 급등 코인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하루하루마다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알트코인들도 우리가 봤을 때 다음 날에 좀 올라와 있다가 다음 날 보면 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믿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마저도 하루아침에 등락폭이 막 10% 마이너스 됐다가 다음날 조금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막 계속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정말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라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난이도가 정말 높은 시장이고, 높은 시장인 만큼 좀 혼자서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좀 주변에 잘하시는 분 계시면 잘하시는 분이 같이 하셔도 되고, 전문가분 계시니까 전문가 무료 카톡방에 오셔서 같이 좀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좀 혼자서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해 주면서 어떻게 이제 시장을 헤쳐 나갈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려운 시장 상황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의 코인 소식 안 알아볼 수가 없겠죠?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가상자산 관련 과세를 2년 정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시티그룹에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 출금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 조언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불거진 테더 지급 준비금 논란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USDT의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죠. 투자자들이 탈출에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네, 2024년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에서 블록체인 티켓팅 시스템 쓴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이슈들과 또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서 갈 건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요, 바로 시장 방향성에 따른 매수 매도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얘기 주실 전문가님. 네, 제가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거시적인 경제 악재가 이제 좀 많이 있어요. 일단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악재에 대해서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악재나 호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재해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역으로 이용해서 좀 매매 타점을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FOMC 이제 이런
금리 인상 발표 같은 경우는 날짜도 미리 알려줘요. 그리고 그 전에 뭐 0.75% 올리겠다, 0.5% 올리겠다, 뭐 예상치를 미리 저희가 어느 정도 정보를 취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네, 뭐 금리 인상 어제 새벽에 6월 16일이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FOMC 금리 인상 발표 후에 좀 변동폭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럼 시장이 좀 불안해지겠네? 그럼 그 전에는 좀 매매를 잠시 피해야겠다. 뭐 이렇게 매매 전략을 좀 세워도 좋을 것 같고, 아니다. 지금 이미 선 반영돼서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럼 떨어진 시점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 노려볼까 하고 발표 후에 그러면은 불안감 해소로서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이용해도 되고 악재를 좀 다양하게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양하게 좀 이용해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FOMC 금리 인상 말고도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뭐 생산자 물가 지수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지표를 보시면서 그때는 좀 매매를 또 어떻게 조심스럽게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좀 비중을 좀 낮춰서 뭐 분할 매수 좀 접근하시든지 이렇게 충분히 전략을 이제 만들어서 충분히 매매를 잘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안 좋은 이제 금리 인상 됐다고 해서 너무 시장이 또 죽는다, 뭐 안 좋다, 더 떨어질 것 같다, 20K 깨지는 거 아니냐, 지금 뭐 가진 코인들 다 손절을 치고 나가야 되나, 막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럴 때는 멘탈 관리, 저희 첫 번째로 멘탈 관리 잘 끝까지 하셔야 되고 이미 저희 시장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이제는 거의 하락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좀 현금을 확보, 뭐 계속 뭐 일하시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현금 확보도 해야 된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면서 이를 좀 마치도록 하는데 여기서 좀 한수는 이제 코인 한수 전문가분한테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FOMC 결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 뭐 FOMC가 이제 어제죠. 어제 FOMC가 나왔는데 일단 FOMC 내용부터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역대급으로 이제 최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를 했고 그에 의해서 6월달 이 FOMC는 금리 인상이 한 0.5포인트 정도 하겠다, 0.5% 정도 하겠다라고 많이 예측을 했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전문 투자자들, 기관들이 스탠스를 많이 바뀌었죠. 그렇게 바꾸면서 75bp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이 금리 인상 포인트가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선 반영을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장 이제 FOMC가 딱 열어보니까 우리가 예측하던 한 75bp 정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예측하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얘도 알고 다 아는 내용들이 딱 시장에 나오니까 좀 안도하는 모습을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잘못된 점이 뭐냐면 사실 75bp를 한다라는 거는 정말 나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쁜 결과 중에서도 그나마 안도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었다. 그 정도인데 그 안도들이 해결되거나 뭐 개선되거나 더 나아진 부분들은 없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겠죠. 일단 그 FOMC 내용은 간단히 뭐 75bp를 하겠다. 우리 그리고 7월때 FOMC가 남았는데 아무래도 뭐 50bp나 75bp를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좀 미리 언지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또 환호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FOMC가 끝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떠한 브리핑을 해요. 뭐 질문도 받고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세요. 어떤 걱정을 하냐면 지금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경기 침체로 가면 나중에 뭐 75pp를 넘어서 100pp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데 파월 의장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지금 미국 경제는 너무 잘 돌아가고 있다. 그다음에 고용 시장이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지금 경기 침체까지 갈 단계가 아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꺼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포함해서 나스닥들도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좀 스탠스가 변화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조금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화면을 통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러시아로부터 시작되는 이 독일 노르트 스트림이라고 해요. 이 가스관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이 노르트 스트림 1이죠. 1이 계속 유럽으로 통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천연가스 관인데 이 노르트 스트림이 천연가스 관인 이 1이 지금 뭐 부품이 뭐 수급이 안 돼서 고장 났는데 유럽이 우리를 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럽으로부터 부품 수입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스에 이 수출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면서 또 이렇게 유럽을 좀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압박을 하는 와중에 이 노르트 스트림 2가 완공이 되었는데 아직 시작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유럽 자체가 러시아로부터 탈에너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로부터의 이 천연가스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높기 때문에 쉽게 탈피를 할 수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너희 지금 이제 노르트 스트림이 이렇게 끝에 보시면 독일 이 그라이프 스발트라부터 조금씩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노르트 스트림 2도 그렇게 갈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역 갔다 저 지역 갔다 서로 가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1, 2가 다 가동이 된다라면 유럽은 어쩔 수 없이 러시아로부터 다시 또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노르트 스트림 1을 고장 났기 때문에 수출량이 줄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노르트 스트림 2를 이렇게 열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러면은 다시 수출량이 늘 것이다. 이렇게 약간 에너지를 협박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 좋았던 내용들이 있죠. FOMC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내용들. 뭐 이제 사람들은 7월달 FOMC에서 75bp 올리겠다. 내가 지금 세계 경제에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75bp가 확실하다라고 시장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렇게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FOMC를 통한 시장의 방향성 확인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FOMC는 그 자체로는 좀 무난하게 잘 흘러왔다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세계 경제는 어느 뭐 FOMC가 잘 나왔다라고 해서 그렇게 좋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부가적인 이 내용들이 뒷받침이 잘 돼줘야 FOMC의 결과가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가적인 내용들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 FOMC도 힘들게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아무래도 지금 뭐 인플레이션부터 해서 유럽의 그다음에 미국의 뭐 여러 가지 천연가스, 석유 이런 부분에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시급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FOMC 뭐 앞으로 7월 그다음에 8월이 쉬죠. 9월 그다음에 10월, 12월 이렇게 앞으로 한 4차례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시장은 예측하고 그거에 맞게 변화를 할 거예요. 근데 그 FOMC는 앞으로 24년까지 계속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신경 쓰기에는 좀 힘들죠. 당장 그것보다는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더 좋아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가시기 위해서 저희 투도 골드문과 같이 하시면 제가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FOMC 내용이 어떤지 또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들이 있는지 그때그때 제 방송 때마다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수님께서는 지금 시장이 급락하고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 대한 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FOMC는 이렇게 끝나갔잖아요. FOMC는 이렇게 끝나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인사말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뭐 이렇게 빈번한 알트들의 급등이 있어요. 이런 뭐 어제는 어거가 50%까지 올라갔고 오늘은 뭐 크로노스가 갑자기 또 한 35%까지인가요? 올라가는 거 맞고 센티넬도 지금 30%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 그 시장은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탈출할 기회 혹은 어느 정도 회복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위안을 삼아야 된다라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격이 올라가도 그 다음날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거 같은 걸 쉽게 예로 들게요. 제가 뭐 지금 차트는 준비를 안 해놨는데 얘기를 들게요. 에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표만 봐도 갑자기 뭐 한 80% 100% 급등을 했다가 시장이 나빠지니까 빠졌어요. 근데 다시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 급등 가격까지는 아니겠지만 비슷하게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런 뭐 달리고 쉬었다가 다시 달리는 종목들은 회복력이 좋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시장이 좋았을 때 그런 종목들은 그 회복력에 더해서 시장의 흐름까지 더해가지고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랄까 지금 물리셨다라고 해도 탈출할 기회를 드릴 거고요. 너무 위에 물리셨으면 좀 기다리셔야겠죠.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고 가격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메꿔 가실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희망을 보았냐면 내가 뭐 마이너스 지금 뭐 50%라고 쳐요. 마이너스 50%라고 치는데 뭐 오늘 이 종목 달리는데 내일 내 종목 안 달리면 어떡하지? 내 종목으로 왜 안 달리지? 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차트 분석을 해봤어요. 어거 뭐 크로노스 이게 왜 급등을 하지? 뭐 차트 공통적인 차트가 있나? 아니나?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공통적인 차트는 없어요. 그만큼 뭐 어떤 그 세력이나 어떤 뭐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급등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라는 뜻은 언제 내 종목이 이렇게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되거든요. 내가 당장 50% 물렸는데 다음날 내 종목이 안 간다 해서 이걸 손절치기에는 너무 아깝다. 왜 아깝냐면 다음날 들어갈 종목이 내 종목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더 위안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다음날 50%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 종목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빠지면은 내가 더 고민을 하겠지. 근데 이미 지금은 좀 많이 웬만한 종목들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저점이기 때문에 그 저점을 베이스로 내가 다음날 시도를 그다음에 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꼭 온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50% 찍혔다 해서 지금 당장 손절 치지 마시고 만약에 손절을 치고 싶어도 나중에 내 종목이 급등이 왔을 때 그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혼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유리 전문가한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을 이렇게 대처를 하자. 뭐 네. 급등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유일 전문가께서는 현재 시장을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한수님 일단 말씀하신 게 어느 부분인지 먼저 알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일단 가지신 좀 긴 이제 마이너스가 좀 높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럴 때 알트코인을 좀 매수했다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빠졌어요. 막 70%, 80%, 많게는 90%까지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좀 잘못 건드렸다가는 굉장히 손실액이 좀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좀 횡보 아닌 횡보, 좀 급락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뭐 이런 반복하는 이제 시장이다. 이럴 때 이제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는데 알트코인들이 아까 이제 한수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오늘같이 뭐 크로노스 막 30% 오르고 막 이렇게 급등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가진 종목들이 정말 아직 평단가는 굉장히 위에 있지만 내 종목들이 한번 튀어준다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한번 튀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어느 정도 부분 이제 손절을 쳐서 코인 개수 늘리기라고 하죠. 이제 부분 손절을 치고 고점에 팔고 밑에 다시 떨어졌을 때 코인 다시 매수를 해서 코인 개수를 늘린다. 이렇게 하면서 평단가 작업하면서 코인 개수 늘리면서 시장을 대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시면 마이너스 뭐 80%, 90% 이런 종목들은 건들 수 없지만 최근에 들어간 종목들은 뭐 마이너스 한 10%, 뭐 20%, 30% 내외다. 이 정도까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손절을 쳐갖고 현금 확보를 좀 만들어놔서 그 현금을 가지고 좀 아침에 뭐 단타를 친다든지 뭐 지금 뭐 시장이 좀 빠졌을 때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요즘 같은 시장에 좀 이제 급락했다가 급상승했다가 뭐 다시 반등 나왔다가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럴 때 이제 기술적 반등을 먹는 그런 매매법을 좀 많이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추세 매매법이라고 해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하락한 힘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부분을 캐치를 해서 최저점을 잡아서 기술적 반등을 먹는 이제 시점을 잡는다. 이런 방법도 이제 뭐 쓸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뭐 멘탈 관리가 먼저 그렇겠죠. 지금 마이너스 사실 뭐 70%나 80%나 90%나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뭐 올라가야 복구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지금 마이너스 70%나 80%나 지금 빼지 못하는 건 매한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힘든 시장이고 모두 다 정말 힘들다. 이 시장 힘들고 심지어 여러분들만 힘든 것이 아닌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들도 마이크 세일러도 지금 비트코인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마이크 세일러 지금 13만 개 들고 있는 약 13만 개 들고 있는데 평단가가 3만 700달러다. 근데 비트코인 지금 얼마죠? 2만 달러에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거의 3분의 1 소망이 났는데 굉장히 여러분들만 힘든 시장이 아니고 기관들도 지금 힘든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멘탈 관리 잘 잡으시고 코인 개수 늘리는 법 이런 거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좀 이따 무료 방송 하니까 무료 방송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뭐 나머지 종목 내가 이거를 손절을 치고 다른 종목 들어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와서 상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단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코인 개수 좀 늘리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좀 한수님 생각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방법도 좋은데 일단은 확실히 저희가 코인을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제가 리스크를 가져가서 그만큼 수익을 내자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뭐 센티넬, 뭐 크로노스 같은 것도 지금 제가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조금 리스크를 가져가시더라도 매수를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부터 떨어지더라도 지금 어제 종목을 보셨으면 좀 아시겠는데 시장을 보셨다라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종목은 마이너스 7%, 8%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종목은 30%, 40% 혹은 뭐 10% 이렇게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이 더 높은 쪽에 더 손익비를 따졌을 때 더 높은 쪽에 내가 베팅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투자를 하시는 거 조금 리스크를 가져가시더라도 이 종목 뭐 이 좀 차트가 괜찮네, 뭐 종목이 괜찮네, 뭐 섹터가 괜찮네 이런 것들 좀 구분을 하시면서 매수를 들어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리스크를 가져가서 수익을 많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굳이 꼭 근데 코인 자체가 리스크를 안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리스크 안에서도 좀 줄여갈 수 있는 방법, 좀 그나마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뭐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매매 이제 지금 뭐 어떤 스타일로 매매를 하냐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계속 2만 달러를 좀 깨려는 이런 무빙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투심도 많이 좀 꺾여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번에 들어가기도 무섭거든요. 지금 엄청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막 내가 들어갔는데 막 1% 빠지고 막 4% 빠지고 하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하면서 빨리 손절 쳐버려야지. 막 습관성 손절이라고 하죠. 습관적으로 막 손절을 치게 되고 굉장히 막 두려워해요. 자기가 막 여기서 타점을 잘 잡았는지 막 잘 못 샀는지도 잘 판결이 안 가고 굉장히 좀 두려움에 좀 떨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로 좀 타점을 잡기보다는 단타성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데 일단은 분할을 좀 빡세게 나눠서 빡세게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단타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타라고 하시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분단위, 초단위까지로 나누는 스캘핑이 있고 두 번째는 뭐 단기간 1일에서 7일 사이 하는 여유롭게 하는 단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상황을 보고 지금 오늘은 스캘핑을 쳐도 되겠다 하면 스캘핑도 들어가는 이제 그런 매매법도 이용하고 중간에 스캘핑 오늘 좀 위험하겠다 그럼 좀 단기간으로 보겠다 하면 시점 좋은 타점 나오면은 그런 코인들 들어가기도 합니다. 네, 요렇게 좀 그 대신에 확실하게 지지라인, 저항라인 확실하게 잘 잡고 손절가, 목표가 딱 잡은 다음에 어느 정도 욕심을 안 부리는 선에서 빠르게 좀 치고 빠지고 나와야 된다. 리스크를 굉장히 좀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하고 투심이 꺾여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타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시장 방향성에 따른 또 매도 방법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청자분들께서 또 비트코인 동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동향에 대해서 또 설명 한번 해주세요, 유일 전문가님. 네, 비트코인 동향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계속 저번부터 중요하다고 말한 라인이 있어요. 20K 부근인데 이 20K 라인 부근이 어디냐? 이 부분이죠. 이 선을 좀 잘 보이게 검은색 선으로 좀 칠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20K 라인 제가 왜 여기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여기가 이제 엘리트 파동 1파의 이제 상승 시작이다라고 이제 여기가 2파 그리고 여기가 3파 그래서 지금은 4파의 하락 중이고 저희는 5파의 상승이 남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 4파의 하락에 대해서 1파에 대한 고점 자리를 깰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좀 두껍게 바꿔드릴게요. 네, 다시 네, 4파의 하락이 이 1파에 대한 고점 자리를 깰 수 없기 때문에 이 20K를 깨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20K가 정말 중요한 자리다. 정말 우리에겐 최후의 자리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20K를 깨려고 하는 무빙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지속적으로 일봉으로 보시면은 계속 지금 한번 여기 거래량 때문에 안 보이는데 거래량 잠시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20K 부근을 여기 좀 계속 두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20K 부분 정말 깨지는 거 아니냐, 정말 비트코인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하락할 때 좀 거래량을 보도록 할게요. 하락할 때 이번에 비트코인이 이때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거래량 이것도 진하게 네.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이때는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근데 오늘 이제 아침 9시부터 이제 떨어졌는데 어제 새벽부터 좀 떨어졌죠. 새벽부터 이제 하락했는데 비트코인이 이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다.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집어 던진 것이 아니고 지금은 매수세가 투심이 꺾여서 매수세가 좀 약하고 매도세가 좀 있어서 하락한 것이지 그렇게 누군가 의도적으로 집어 던진 것은 아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한번 RSI를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RSI 설정을 하고 RSI를 설정하고 이제 4시간 봉을 보도록 할 건데 4시간 봉 RSI를 다시 설정하도록 할게요. RSI가 왜 설정이 안 되지? 네, RSI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RSI 저점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 현상을 저는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어느 정도 반등세가 보일 거다라고 저는 이 RSI 지표를 봄으로써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까지는 좀 상승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매매 한번 짧게 단타적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또 유일 전문가님, 네. 20K가 또 마지막 지지 구간, 제일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또 20K가 깨진다면은 어느 정도 구간까지 보고 계시나요? 네, 20K 깨지고 나서 정말 저 그 20K를 깨진다는 사실 솔직히 상상을 해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20K가 깨진다면 그 다음 이제 자리는 여기 아무래도 여기 고점 자리겠죠. 이전에 저항받은 고점 자리가 이제 지지 라인으로서 형성이 되겠고, 중간에도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있어요. 근데 여기 부분 20K가 깨지고 정말 패닉셀이 난다면 이 중간에 대한 지지 라인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여기 또 고점 자리가 약 13.8K거든요. 여기 부분이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지 않나. 하지만 20K 부분 깨기는 지금 상황에서 좀 많이 좀 두드려야 깨질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좀 희망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시장 방향성에 따른 또 매수 매도 방법과 또 마지막으로 유일 전문가님께서 또 비트코인 동향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두 분 매매 전략과 또 투자 전략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 코인스쿨 시간에는요, 유일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RSI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통해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유일 전문가입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매매의 관점 또 비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번 듣고 나서 완벽하게 좀 이해하시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많이 까먹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그런 까먹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좀 RSI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RSI란 무엇인가? RSI는 무엇인가? 뭐 간단하게 알아봐야겠죠. 뭐 상대 강도 지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글로 뭐 치면 검색하면 상대 강도 지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상대 강도 지수가 뭐야? 뭐 봤더니 뭐 강력한 뭐 가격의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 간의 뭐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뭐 이렇게 뭐 약간 좀 애매모호하고 좀 어려운 말을 써놨죠. 그냥 뭐 간단하게 매수세야 매도세 뭐 힘을 보시면 된다고 이게 힘을 보시면 그렇게 뭐 그 나타내는 지표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RSI가 좀 높게 나오면 아 매수세가 센가 보구나. RSI가 낮게 나오면 이제 매도세가 좀 많다 보구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계산식이 뭐 이렇게 있어요. 계산식이 뭐 NL간의 상승폭 나누기 뭐 NL간 상승폭 플러스 하락폭 곱하기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알아서 계산돼서 지표에 알아서 RSI 지표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 직접 계산기 두드려서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뭐 간단하게 RSI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RSI. 그럼 RSI는 언제 뭐 얼마나 이상이어야지 좀 뭐 매수세가 많은 것이고 얼마 이하여야 좀 매도세가 많은 것이냐 봤을 때 RSI는 이제 0부터 100까지가 있어요. 0부터 100까지인데 아무래도 50이 기준이겠죠. 50이 기준이겠다. 50을 기준으로 하락세를 낮을수록 50 기준으로 낮으면 좀 하락세인 거고 이제 매도세가 더 많다. 이제 RSI가 50 이상이면은 상승세 매수세가 더 많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RSI 30 이하일 때는 좀 과매도라고 저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RSI 30 이하일 때는 좀 과매도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팔고 있다. RSI 반대로 70 이상일 때는 과매수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급상승한 코인을 제가 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왜? 급상승하게 되면 다시 급락으로 이뤄진다고 해서 제가 급상승한 코인들을 사면은 높은 고점에 물리기 때문에 탈출하기도 힘들고 정말 물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RSI 이제 깃발 보시면 RSI 30 이하 많은 사람들이 과매도 구간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팔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 왜 매수를 고려하냐 이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역추세 매매라고. 역추세 매매는 이렇게 떨어질 때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추세 매매처럼 RSI가 떨어질 때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상승할 때 매수 타점을 잡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매도를 할 때는 RSI 70 이상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급이 들어갈 때 우리가 저점에서 하고 다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좀 지우도록 할게요. 지우고 다시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타점을 잡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때 RSI가 70 이상일 때 과매수 구간에 사람들이 살 때 우리는 여기서 고점에서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 여기서 사서 RSI 높을 때 이제 매수를 해서 RSI가 떨어질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움직여야겠다라고 다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RSI가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는 매수하고 과매수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고 이렇게 전략을 세워봤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좀 이제 규칙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보면 제가 RSI 차트도 이제 딱 켜놨는데 우리가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 보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RSI가 좀 50 아래로 떨어지긴 한데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면은 굳이 매수 안 하셔도 돼요. 건너뛰고 여기 부분 RSI 30 근처죠. 30 부분 근처다.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가 매수했어요. 여기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기다렸어요. RSI 70, 여기가 70선, 여기가 30선이에요. 표시를 해드릴게요. 30선, 70선. 70 이상 뚫었네? 뚫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매수, 여기서는 매도. 그러면 우리는 요만큼의 수익을 실현했다. 정말 간단합니다. 이 횡보하는 장에서는 특히 더 간단하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매수 타점 잡아보자. 그리고 또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서 RSI가 또 39분까지 왔다. 그래도 50 밑으로 떨어졌다. 우리서 한 매수 타점 잡아볼까? 잡아봤어요. 봤는데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갔어요. RSI 또 올라가고 50 이상으로 올라왔다. 79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가격이 상승했어. 난 여기서 매도를 해야지. 네, 매도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매수 타점 잡고 매도 타점 매수 매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잡으면 되겠다. 정말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이 횡보하는 장은 정말 지루해합니다. 횡보하는 장 속에서 근데는 이런 패턴 계속 보여지고 RSI도 이런 패턴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횡보하는 장에서는 오히려 더 돈을 계속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수익을 내기가 쉬워요. 사실 횡보장에서는 수익을 더 내기가 쉽다라고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보면서 RSI 이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잘 뭐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 무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RSI의 다이버전스가 있다. 다이버전스가 무엇이냐? 네, 뭐 보니까 뭐 뜻이 발산, 뭐 일탄 이런데 이게 뭐냐? 그냥 간단합니다. RSI 지표와 주가의 방향이 반대로 가는 현상이다. 반대로 가는 현상이다. 네,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RSI 지표는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락 다이버전스다라고 우리가 공식처럼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는 좀 공식처럼 외우면 좋겠다. 공식처럼 좀 외우면 되게 좋겠다. 반대로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RSI 지표는 상승을 한다. 그럼 뭘까요? 반대로 그러면 상승 다이버전스. 네. 요것도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요걸 외우면 요걸 반대로 하면 요거예요. 반대로 하면 요거다. 이것도 그냥 공식처럼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어디 구간에서 나타나는지 제가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요 차트 혹시 보이시나요? 한수 전문가님 이제 뭐 아나운서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여기 구간에서 혹시 뭐 다이버전스가 구간이 보이시나요? 여기서 조금 잘 안 보이긴 잘안 하는데 보이나요? 네네. 상승 다이버전스 보이는 것 같습니다. RSI 구간. 다 보이시나요? 한수 전문가님도 혹시 보이시나요? 네, 지금 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잘 화면 안 보이나요? 네, 멀어가지고. 네. 저 오른쪽에 저게 상승 다이버전스네요. 네. 아닙니다. 여기 상승 다이버전스 아니고 여기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여기 고점이 높아졌어요. 여기 차트상 고점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RSI는 여기죠. 여기 이렇게 떨어졌어요. RSI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이 왔죠. 이게 이제 고점은 높아졌는데 RSI 고점은 낮아졌어요. 이게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의 기본적인 예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 뭐 여기가 잘 모르겠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간단합니다. 고점이 올라갔는데 RSI 고점은 낮아졌다. 선을 그어보면 된다. 선을 그어봤을 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쭉 이어졌다. 네, 그럼 반대로 상승 다이버전스도 좀 알아봐야겠죠. 네, 상승 다이버전스. 네, 똑같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 저점이 여기 구간에서 여기입니다. 네, 저점이 낮아졌어요. 선을 이렇게 그어봤더니 저점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RSI를 봤더니 RSI 저점은 올라갔네. 그러면은 여기 구간에서 뭔가 이상한 걸 저희는 감지를 해야 돼요. 왜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RSI는 왜 저점이 올라갔지? 이거 상승 다이버전스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매수를 고려해보고 매수를 한번 해볼까?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쭉 상승이 왔어요. 쭉 상승이 왔다. 그럼 우리는 또 수익 실현을 하고 성공한 겁니다. 이 RSI 지표 가지고 캔들과 뭐 거래량도 지금 없죠. 거래량도 없는데 캔들과 RSI 지표만 가지고도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이거는 다른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 여기 구간 보이시나요? 여기 구간을 보면은 좀 이제 차트가 좀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이제 장세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RSI는 그렇지가 않다. RSI는 어떻게 해요?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졌어요. 그쵸? RSI 고점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다.
횡보하고 있는데 차트는 횡보하고 있는데 RSI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네, 이것도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고 나서 떨어져요. 하락 다이버전스다. 가만히 횡보하고 있는데 RSI는 떨어진다. 그러면 누군가 매수하려는 물량보다 이제 매도세가 더 세다. 그리고 나서 하락으로 이어졌다. 정말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횡보할 때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보조지표, RSI 보조지표를 봄으로써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걸 보시면서 하면은 이런 폭락 같은 거 우리는 미리 좀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인 상황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똑같이 횡보를 하고 있어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데 RSI는 올라가요. 이 선을 그어보시면 돼요. 차트에서 선 그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선을 그어봤더니 가만히 횡보하고 있는 장인데 RSI 저점은 올라가고 있네. 그리고 나서 차트가 올라갔네. 그러면 우리는 매수를 어디서 고민을 해봐야 될까? 네, 처음에 여기는 아니겠죠. 일단 떨어지고 나서 뭐 저기 RSI 30 밑으로 과매도 구간이면 일단 매수를 고려해보라고 했는데 일단 하락이 여기서 장대 음봉이 2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이 어디서 멈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밑꼬리 달리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좀 반등하는 구간이 있고 좀 지켜봅니다. RSI 지표도 보고 캔들의 힘도 보니까 며칠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이 보여. 그리고 나서 근데 여기서부터 좀 조짐이 보였죠. 여기까지 오진 않습니다. RSI가 계속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뭔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RSI는 올라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여기서 뭐 매수를 들어가서 이만큼 짧게 단타적으로 이제 수익을 봐도 되고 다시 떨어지고 나서 RSI 슬금슬금 여기서 이렇게 구간을 봐도 되겠죠. 여기서 올라가네. 그러면은 여기서 뭐 매수를 진행해봐도 되겠고 기다리다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RSI 이제 지표를 봄으로써 우리는 매수와 매도를 좀 잘 진행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 RSI에서 강의를 다 말씀드렸는데 좀 너무 빠르게 말해갖고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SI 상대 강도 지수다. 뭐라? 이제 뭐 이렇게 어렵게 말할 필요 없다. 그냥 매수세야 매도세를 보는 지표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계산식은 굳이 외울 필요 없다. 이미 차트에 다 나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RSI 뭐 이거 기준 이거 굳이 이것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30 요거만 50까지는 몰라주셔도 되고 그냥 0부터 100까지 있다. 그리고 50이 당연히 기준이겠죠. 반반이니까. 그리고 30 뭐 이할 때는 과매도 70 이상일 때는 과매수다. 그리고 뭐 당연히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를 고려해야 되고 과매수 구간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매도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갈 때 사는 거 아니고 내려올 때 사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RSI를 이용해서 매수 매도를 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 다이버전스 말씀드렸어요. 다이버전스는 주가와 방향이 이제 지표와 반대로 가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건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RSI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는 2개는 꼭 별표 치면서 외워두시면 좋겠다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락 다이버전스 다 말씀드렸고 반대로 상승 다이버전스 말씀드렸고 이렇게 이것도 횡보할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반대로 횡보할 때 RSI 이거를 말씀 안 드렸는데 횡보할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떨어진 RSI가 떨어지면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이것도 반대도 설명드려야겠죠. 반대로 RSI는 주가는 일정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RSI는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대로 뭐다? 상승 다이버전스죠. 그때는 상승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났고, 저번 주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 히든코인이 나갔습니다. 히든코인이 나갔는데 그게 수익률 히든코인 스트림 나갔어요. 그때 스트림코인 나갔는데 그때가 대폭락 비트코인 좀 대폭락하기 전에 하루 전이었죠. 하루 전도 아니었어. 불과 몇 시간 전? 하루 전이라고 칠게요. 하루 전날 스트림코인 들어가서 단타성으로 들어가서 수익률 5% 봤다. 히든코인 5%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료 방송 오신 분들 굉장히 와서
단비 같은 수익 잘 챙겨 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히든코인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그때는 이제 히든코인 제가 따로 준비하지 않고 저번에 이제 매매 방법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이제 시청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방에서 같이 코인을 찾아서 이 코인 제가 좋다 한번 들어가 보자 히든코인으로 나가겠다 하고 같이 드리고 이제 무료 카톡방에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수익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무료 카톡방 무료방 이제 무료 방송 하니까 오셔갖고 많은 분들 오셔갖고 강의 듣고 저와 같이 소통하면서 종목 상담도 하시고 뭐 히든코인도 잡아가시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 찾아가시면서 히든코인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히든코인 같이 나갈 겁니다. 히든코인 오셔서 잡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일 전문가님께서 RSI 차트 패턴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코인 한수님께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봐주신다고 합니다. 네, 앞에 이렇게 강의해 주신 거 좀 잘 들었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제가 이 비트코인에 그대로 적용을 바로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를 바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끊어놨어요. 자, 이 비트코인 하루봉으로 나타냈죠. 예전 과거의 지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가격대가 고점을 찍고 조금씩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점은 갱신이 되고 있는데 밑에 RSI를 봤을 때 RSI 자체의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격적으로는 하락 다이버전스, 그다음에 RSI 지표만으로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여주면서 이 하락에서 내려왔던 상승에서 내려왔던 이 하락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내용이 조금 표가 나겠다, 티가 날 수 있는 구간이 오겠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하락 다이버전스도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렇게 하락한 이후에 또 그 이후에 바로 추세 전환이 된 이후에 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고점을 찍고 나니까 그 고점이 조금씩 이제 낮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지만 그래도 계속 갱신은 되고 있고요. 근데 RSI를 봤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 RSI의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가격적으로는 상승 다이버전스지만 RSI만으로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나타내면서 다시 이 상승 추세가 꺾이려고 나오는구나. 꺾이려는 신호가 이때부터 좀 포착을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을 뭐 예전 과거의 차트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SV가 많이 달리신 거 혹시 아시나요? 그 부분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제가 그것 또한 좀 가져왔어요. 자, 비트코인 SV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SV 이렇게 보시면 저점이 계속 조금씩 갱신이 되고 있어요. 갱신이 되고 있는데 이것 봐라. RSI가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정확히 나왔네. 우리 그러면 지금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혹은 며칠 내에 이 가격의 전환이 나타날 방향성을 좀 보여주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마침 이 비트코인 SV가 그 다음날 비트코인이 그 상승 다이버전스가 갱신이 된 이후에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이 좀 개선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일 전문가님께서는 RSI 강의를 해주시고 또 코인한수 전문가님께서는 비트코인과 또 비트코인 SV 차트까지 봐주시면서 실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저희 오늘 배우신 부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